결론을 말하면 회사에서 알아차리는 경우는 거의 99.9%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0.1%를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. 네. 오늘은 공간임대 세금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제가 직접 현업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청담동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세무그룹 절세연구소 대표 김창희 세무사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공간임대 할 때 네. 이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? 이 질문을 제가 한 200만 번 들은 것 같은데 사실 결론을 말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. 이제 단기 임대더라도 본인이 이걸 지속 반복적으로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된다.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한 개 정도는 안 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. 아, 역시 모니모서님이 모르시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이제 내가 1주택자거나 혹은 무주택자인데 이 1주택을 임차해서 전대를 하는 분들, 그리고 1주택자도 그 1주택을 임차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 3, 4인투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굳이 사업자 등록 안 하셔도 돼요. 근데 그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이시면 또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또 12억 이하실 테니까 네, 그 정도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. 2주택, 3주택자는 신고해야 되겠네요. 무조건 등록을 하셔야 된다. 즉 이제 세법에서는 본인이 그 임차를 해서 그거를 3, 4인투로 굴리기 위해서 전대를 하면 그거는 이제 본인의 주택수에 포함이 되거든요. 실제 내 주택이 아니더라도. 그런 관점에서 이제 2주택자, 3주택자가 많냐고 하시면 사실 많이 계시죠. 사실 그 부분 한번 이제 1주택으로 그러니까 한 주택 하나 오피스에 임차해가지고 굴려보신 분들은 수익이 좀 나시면 그래도 저는 한 5채, 10채도 봤지만 그래도 거기까지는 또 드물지만 그래도 잘하시는 분들은 뭐 한 2~3채는 기본으로 깔고 가시는 것 같아요. 이제 한번 해보시고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. 3, 4인투를? 네. 그죠. 그냥 심플하게 정리하면 하나 정도는 안 해도 되지만 일단 웬만하면 하는 게 낫다. 맞습니다. 네, 웬만하면 하세요, 여러분. 네. 그 다음에 이거 제일 궁금한 거, 저 수업만 번 들은 것 같은데, 회사에서 이거 알아차리는 거 아닌가요? 회사에서 걸리면 어떻게 해요, 세무사님? 그런 질문도 진짜 많이 받죠. 결론을 말하면 회사에서 알아차리는 경우는 거의 99.9%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0.1%를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. 네. 예를 들면 이제 4대 보험료 때문에 대부분 걸리는데 사실 이제 건강보험료가 내 기준에서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3, 4인들을 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 소득이 그 회사 소득 외에 한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다. 그러면 제가 회사에서 내는 건강보험료 이외에 추가로 또 보수월에 보험료를 내야 돼요. 그러니까 추가로 건보를 또 내야 돼요. 근데 이게 통보가 나한테 되지 회사에 되지 않습니다. 그럼 회사가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. 첫 번째. 연금보험으로 가볼게요. 연금보험은 내가 4대 보험료가 중복으로 가입이 되어 있을 때 월 590만 원을 초과하면 이 보험료가 그게 상한이거든요. 그래서 보수 월액을 이제 조정해주겠다. 어렵죠. 근데 아무튼 그 연금보험공단에서 뭔가 조정해주겠다라고 해서 그 보험 가입장에 뿌립니다. 너 조정해주겠다는 걸 뿌리는데 다 필요 없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세요. 제가 회사 외에 내 부업 사업장에 4대 보험 가입자가 있어야 돼요. 근데 내가 거기 혼자 1인으로 있거나 프리랜서랑 같이 있다고 하면 그 4대 보험 가입자는 아니에요. 그러면 마찬가지로 걸릴 일이 없다. 근데 사실상 대부분 3, 4인들을 할 때 제가 청소를 기껏해 청소를 하시는 이제 선생님 이모를 이제 고용을 할 때는 있어도 대부분 4대 보험을 가입을 하진 않아요. 없죠, 거의. 그러면 결론은 내가 이 3, 4인들 굴리는데 4대 보험을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없다. 1인 사업, 제가 1인으로 할 때도 1인 대표여도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. 그냥 4대 보험 그 지역 보험료를 내더라도 그 4대 보험 가입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. 어렵지만 어쨌든 내가 혼자 하거나 청소 이모를 고용하고 있더라도 4대 보험을 들고 있지 않으면 내가 걸릴 일은 없다. 회사에서 알아차릴 수 없다.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또 이제 또 공무원분들도 많은데 네네네. 공무원은 또 어떻게 똑같나요? 사실 공무원분들도 사실 이 로직이랑 별반 다를 게 없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사기업은 이게 회사 내규에 규정이 되어 있는 반면에 공무원분들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훨씬 더 느끼는 리스크가 커요. 그러면 정말 이게 사실 걸릴 일이 공무원분들도 없는데 이제 너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라고 하시면 배우자분이랑 상의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. 그 배우자분이나 아니면 부모님이나. 그렇죠. 사실 가족이 하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. 되게 좋은 전공법이네요. 네. 역시 전공법으로 가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세무사님 몰랐거나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. 일부러 세금을 안 내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러니까 몰랐거나 아니면 일부러 세금을 안 냈을 때 이럴 때 어떻게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? 일단은 어떤 일이 당장은 발생하지 않아요. 당장은 발생하지 않는데 언젠가는 어떤 일이 발생할 겁니다. 근데 그 발생이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제 사업자 등록을 안 했을 거잖아요. 그냥 사업자 등록 안 했을 때 만약에 주택임대 사업자,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안 했다고 하면 내 매출의 0.2%가 가산세가 나옵니다. 두 번째로 내가 소득세 신고를 지금까지 안 했다라고 하면 소득세 내가 내야 될 세금의 또 20%가 가산세로 또 나왔고요. 그 무신고 가산세가 나옵니다.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납부 불성질 가산세라고 해서 또 하루에 10만 분의 22 정도의 가산세가 나오거든요. 이 비율이 연으로 하면 한 8.03% 정도 됩니다.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쌓여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.
무조건 내야겠네요. 그렇죠. 웬만하면 내야 된다. 몰랐다고 나라에서 그 가산세를 면제해 주진 않고. 역시 피도 눈물도 없군요. 네, 좋습니다. 세무님 오늘 이렇게 오늘의 또 메인은 공간임대였지만 같이 부업도 마찬가지로 통하는 거죠. 맞습니다. 네, 그래서 일단 오늘은 메인으로 이제 공간임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